합수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이 아파트 꼭 사세요 뭐 이런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오늘은 부산의 물명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명당이라는 것은 물의 방향에 따라서 명당이 되냐 안 되냐 요거를 판단하는 방법이 바로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강의 물명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부산 쪽에도 한번 해달라 하는 댓글이 또 올라와 가지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화면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물의 방향에 따른 명당 찾기라고 되어 있고,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부산 수영강은 너무 완만한 곡선을 그려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영강 쪽은 어디가 좋은지 궁금하고 경남 마리나 쪽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부산에서 물 두 줄기가 확실하게 합수가 되는 곳을 찾으려면 바로 수영강이 되겠죠. 그 외에 외곽지대에는 또 여러 군데 있지만 크게 부산 시내에서는 딱히 눈여겨볼 곳이 수영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영강 주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물의 방향을 따라 명당을 찾아야 되냐, 요거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죠. 풍수고전의 지리신법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기륭화복은 물에서 더욱 빠르게 나타난다. 실제로 제가 임상을 해봐도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물 방향을 보고 찾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왜 수영강 밖에 없냐고 말씀드리냐면, 왼쪽이 보면 온천천히 물이 흘러오는 방향이고 오른쪽에 길게 세로로 있는 게 바로 수영강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줄기가 합수가 되는 데가 요쯤에 합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양쪽 물의 영향을 다 받는 곳은 바로 건너편에 여기 센텀 이 편한 세상이 되겠습니다. 이거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니고 그냥 풍수 확인으로서 이렇게 올리는 거니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파트가 좋다고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합수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이 아파트 꼭 사세요 뭐 이런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줄기가 합치는 곳이 확실한 게 바로 수영 강변이 되고,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센텀의 이 편한 세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 뒤에 있는 아파트는 합수점하고는 좀 상당히 멀죠. 그래서 영향이 덜할 수밖에 없고, 비교적 가까이 있는 이 아파트 단지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요까지가 이 편한 세상이죠. 이 편한 세상인데, 그러면 형기만 보시는 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가 다 물명당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그렇고 다 명당인데 그거는 틀린 말이다. 여기서도 좋은 집이 있고 또 안 좋은 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실이 바라보는 방향이라든가 현관문이 바라보는 방향이 동마다 다 틀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륭이 똑같이 여기 있다고 해서 다 부자되고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처는 찾아온 거죠. 물명당이 어디가 좋냐, 요까지는 그냥 찾아오시면 됩니다. 여기 맞습니다. 물명당은 맞는데 그게 가장 확실한 동호수가 어디냐를 찾는 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요까지는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기륭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거실 방향이 다 다르죠. 여기는 판상형이기 때문에 거실 방향은 다 똑같죠. 근데 현관문이 있는 위치가 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거실 방향 다르고 현관 방향 다 다릅니다. 요거는 지금 타워형만 말씀드릴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기륭은 현관문에 의해서 기륭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네 집 중에도 좋은 집이 있고 또 안 좋은 집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동 자체가 전부 좋은 집이다, 전부 명당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형기만 보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반만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판상형을 봐도 이쪽이죠. 거실향은 똑같고 현관향도 똑같은데 현관의 위치가 또
대칭이니까 반대편에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면 또 기둥이 달라집니다. 통틀어서 이 아파트 전체가 다 명당이다. 다 좋다 그냥. 이사 가면 다 잘 된다. 부자 된다. 말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기법으로 본 결과를 이제 말씀드리면 먼저 타우형부터 결과를 말씀드리면 물명당만 말씀드립니다. 물명당. 라인이 맨 밑에부터 1, 2, 3, 4호 라인이 있죠. 그런데 4호의 동그라미 노란색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물과는 일치가 된다는 거죠. 물만, 물 방향만. 그래서 4호 라인이 물하고 가장 매치가 되는 게 4호 라인인데 4호 라인은 물 방향은 일치가 되는데 연도별 기둥이 좋지 않습니다. 가장 금상첨화는 물 방향도 맞고 연도별 기둥도 좋고 요게 이제 제일 좋은 건데 반만 좋은 것도 반만. 그래서 지금 중간에 세모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물 방향은 맞지만 연도별 기둥이 안 좋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4호 라인이고 물이 지금 흘러오는 물 방향이 고로 들어와야 되는데 고로 들어와서 저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딱 맞죠. 이쪽으로도 들어오고 이쪽으로도 들어오고 저로 된 대로 빠져나가고 이게 딱 맞습니다. 물 방향은 정말 좋은데 연도별 기둥이 만약에 올해 이사를 가게 되면은 24년 올해는 괜찮은데 내년이 좀 힘들죠. 빨간색은 무조건 힘들다고 보셔야 되고 비록 안 좋은 해지만 1년짜리라서 충분히 버틸 수는 있습니다. 안 좋은 건 이제 여기처럼 막 3년이 연속되고 또 여기도 3년이 연속되고 요런 게 이제 안 좋은 건데 1년짜리는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6년, 27년, 28년이 재물의 파란색이죠. 재물의 파란색에 물 방향도 맞아버렸다. 그러면 곱하기가 되겠죠. 더하기가 아니고 그냥 평년은 그냥 더하기가 되는데 재물이 좋은 해에 들어왔고 물 방향도 맞았다. 그러면 곱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들어올 예를 들어 뭐 5천, 6천, 뭐 1억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죠. 28년도까지는 너무 좋은데 29년, 30년, 31년은 내리 3년이 안 좋은 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누구라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어떤 사주가 들어와도 이때는 돈 벌고 29년부터는 힘들어집니다. 사주가 좋다 해가지고 여기서 버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 되겠습니다. 그 터를 이기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터의 기둥대로 그냥 순응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길게 살지는 못하고 여기는 딱 28년도까지는 괜찮다는 거죠. 괜찮고 이전은 오히려 힘들었다. 23년에서 시계 방향이 미래의 방향이고 24년에서 시계 반대 방향이 과거죠. 그러면 35년이 과거로 치면 23년, 그 다음에 34년은 22년, 33년은 21년. 내리 3년이 안 좋았죠.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되게 힘들었죠.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운대가 바뀌어가지고 올해부터는 그래도 작년, 재작년 그때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이 타워형인데 1, 2호 라인이죠. 여기는 물 방향도 안 맞고 연도별 기둥도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절대 이사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죠. 근데 여기에 연도별 기둥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도 물 방향을 만약에 표시해 주면 이렇게 된다고 보고 이쪽은 물 방향이 맞는데 여기는 물 방향이 반대죠. 반대고 또 이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또 물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래서 아예 물 방향은 안 맞다는 거죠. 안 맞는데 심지어 또 연도별 기둥까지 파란색이 좋은 애고 빨간색이 안 좋은 애인데 24년 올해부터 보면은 내년은 잠깐 현상 유지, 돈 버는 건 아니고 현상 유지. 그 다음에 26년, 7년, 8년, 9년 내리 4년이 안 좋죠. 전체가 한 바퀴가 12년인데 좋은 애가 파란색이 3년밖에 없고 안 좋은 애가 9년이죠. 9년.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명당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연도별 기둥이 안 좋으면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꼭 따져야 된다. 그 다음에 판상형이 남았죠. 여기 보면은 짝수 라인이든 홀수 라인이든 물 방향은 아닌데 연도별 기둥은 좋다라고 표시가 된 거죠. 그럼 요거를 연도별 기둥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물 방향은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이 두 개는 안 맞죠.
안 맞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고 있죠. 일부 일치가 되는 거죠, 물 방향은. 근데 안 맞는 게 더 많으니까 안 맞다고 봐야 되고, 연도별 기lun은 파란색이 좋은 애고 빨간색이 안 좋은 애인데 24년도 그 전에는 상당히 좋았죠. 그 전에는 요 뒤쪽으로 넘어갈수록 23년,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17년부터 지금까지는 너무 좋았죠. 올해까지는 너무 좋죠. 예. 그런데 내년은 힘들죠. 물론 짧지만 괜찮다는 거고, 26년은 또 재물의 파란색이니까 요때는 이제 시너지 효과를 못 보는 거죠. 그냥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예. 곱하기에 곱하기가 될 수는 없고 물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재물에 좋은 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냥 더하기가 됩니다. 예. 유리하긴 유리하되 그냥 1,000만 원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1,000만 원 들어오는 겁니다. 아까는 1,000만 원 들어와야 되는데 곱하기가 돼버리니까 뭐 8천 1억도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여기는 크게 뭐 재미가 없죠. 그 다음에 27년, 28년도는 또 사람의 빨간색이니까 이때는 또 2년 연속 힘들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좋은 애가 8년이고 안 좋은 애가 4년이죠. 그래서 연도별 기lun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오래 살아도 괜찮은 곳인데 다만 흠이 물 방향이 안 맞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 방향으로 따져가지고 그쪽 자리가 명당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어떻게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물의 영향을 다 흡수를 하느냐, 흡수를 하지 못하느냐, 또 오히려 물이 없는 것보다 더 못하게 되느냐, 집의 자향이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샘플로 이렇게 되는 거죠. 12년 중에 좋은 해가 총 9년이죠. 9년. 녹색은 보통이니까 2년, 안 좋은 해가 1년이죠. 네. 요거는 정말 좋은 집이죠. 그것도 전부 재물이죠. 재물. 네. 그래서 물의 명당이다 하더라도 그까지 근처는 찾아가는데 그 근처에서도 좋은 집이 있고 없고는 바로 집의 자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요게 제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반응이 좋으면 또 다른 도시도 계속해서 연결을 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오늘 영상이 재미도 없고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부산에서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